이번 시간에는 한복 저고리 제작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 양장만 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저고리 명칭과 원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시대 복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비교적 저고리의 길이가 짧은 지금의 형태는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야 정립된 디자인입니다. 조선시대 전기의 저고리는 비교적 길이가 길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의 한복은 디자인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디자인을 잘 하려면 한복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복 저고리의 명칭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고리의 형태예요. 이 부분을 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둥근 깃으로 그렸는데 조선 전기, 중기 때는 네모난 깃이었어요. 네모난 깃을 목판깃이라고 하고요. 둥근 깃을 당코깃이라고 합니다. 목판깃이 움푹 파인 형태를 목판깃의 당코 형태라고 합니다. 깃의 동그란 형태에 따라 칼깃, 동그레 깃이라고 부르고요. 여밈을 보면 한쪽 몸판을 많이 덮는 스타일이 있고 중심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여미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걸 맞깃, 한쪽에서 많이 덮는 스타일을 돌림깃이라고 해요. 그리고 깃 위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이 긴 띠 부분을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한복 보면 종이 심지 같은 걸 끼운 흰색 원단을 손바느질로 달아주는데요. 좀 목이 쓸릴 것 같이 많이 딱딱하더라고요. 아마 세탁을 자주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여기만 갈아 끼워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중심에 절개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섭이라고 해요. 몸판의 밑단을 돌연이라고 하고요. 소매의 아랫단을 베레라고 합니다. 소매 부리를 손이 나오는 입구라는 의미로 수구라고 하고요. 소매 끝에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끝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절개되어 있는 한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견막이라고 합니다. 여밈을 위해 묶는 리본, 이 리본을 고름이라고 하고요. 고름은 섭에 달리는 고름이 긴 고름, 반대편에 달리는 고름이 짧은 고름인데요. 저는 이번에 65cm, 75cm로 제작을 했어요. 연목점과 연목점 사이의 이 부분을 고대라고 하고요. 연목점을 명칭할 때는 고대점이라고 합니다. 양장은 어깨와 팔 길이를 따로 재는데 뒷목점부터 팔목점까지의 길이를 화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단은 어떻게 사야 할까요? 우선 원단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겠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복지는 섬유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나눕니다. 천연섬유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를 본견이라고 하고요. 본견은 명주, 옥사, 양단 등등이 있는데 실의 거친 부분을 없애고 고운 실로만 짠 차르르한 원단이 명주, 빳빳한 촉감이 특징인 원단이 옥사, 광택이 있는 게 특징인 수자직으로 직조된 원단이 양단입니다. 식물성에는 모시, 삼배 등등이 있죠. 그리고 화학섬유는 시장에서는 줄여서 화섬이라고 많이 부르시고요. 물빨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물실크라고도 해요. 화학섬유는 폴리에스테르를 직조해서 천연섬유를 따라서 만든 거라 양담 느낌이 나는 화섬도 있고요. 명주 느낌이 나는 화섬 등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화섬은 천연섬유에 비해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색이나 형태 변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천연섬유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천연섬유는 화학섬유가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촉감과 색상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화학섬유는 섬유에서 원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켜요.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방대한 양의 폐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버려져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매립하게 된다면 토양에 남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도 있어요. 천연섬유는 이런 점에서 자유롭긴 한데요.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폴리에스테르가 섞인 옷입니다.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천연섬유의 옷만 입을 거야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름에 기능성 티셔츠 안 입을 수 없고 추울 때 바람막이 안 입을 수 없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옷을 안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복은 안감을 꼭 넣어야 되는데요. 보통 노방을 넣어요. 노방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후에 정련을 하지 않은 생사를 재직한 견직물을 말하는데요. 정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빳빳한 촉감이 그리고 비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본견 노방을 따라 만든 화섬 노방은 크리스탈, 아리노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리노방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크리스탈은 반짝거리는 게 조금 싼 티가 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남자 한복에는 노방 말고 좀 더 두꺼운 원단을 쓴다고 해요. 남자 한복 안감을 네프라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양단이랑 같이 산타 원단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네프와 산탄이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단은 어디서 구매해야 될까요? 물론 인터넷에서 잘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되지만 시장을 나가실 수 있다면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종합시장 A동에 한복 원단 파는 곳이 있긴 한데요.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한복지를 구매해야 된다면 광장시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광장시장은 2층 주단 한복부로 올라가면 대동, 신관, 구관, 별관 등의 비교적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별관은 푸드코트로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전은 다 했더라고요. 광장시장 2층으로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한복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앙직물부, 수도직물부, 동문직물부처럼 양장지를 파는 곳도 있으니 주단 한복부로 잘 찾아가셔야 하고요. 저는 주로 1층을 이용하는데 1층에도 대한직물부, 평화직물부 등의 한복지 상점들이 있습니다. 1층은 11번 출구 왼쪽으로 들어가셔서 직진을 하시면 만남의 광장을 지나면 홍익셔츠를 찾으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한복 상점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2층이 너무 정신없다 싶으시면 1층에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본견 한복지는 대부분 2층에 모여 있고요. 화섬은 1층에서 많이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식물성 섬유인 모시, 마, 삼배 등등을 구매하신다면 종로 5가 11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시, 마 등등의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모르고 처음 방문하시면 상점들이 너무 방대해서 오히려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